안녕하세요. 기다리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수술의 종류와 필요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전편에는 눈썹 거상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눈썹 거상 수술의 박리 범위가 아래쪽으로는 눈썹뼈 아래까지, 눈썹 위쪽으로는 이마의 3분의 2 정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 눈꺼풀, 눈꼬리, 미간 부위, 이 거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노화를 담당하는 데에는 눈썹 거상술이 좋죠. 눈썹이 올라갈 때 이마를 밑에서 밀어주니까 이마 조직이 약간 밀리면서 이마가 도톰해지고 예뻐집니다. 결국 이마 아래쪽 부위와 눈 주변 박리한 부위만큼만 딱 예뻐질 만큼만 박리를 해서 젊어지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마 전체를 다 넓게 포함해서, 왜냐면은 눈만 예뻐지는 게 아니고 눈 주변이 아니고 이마 쪽이나 이런 바깥쪽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당겨주는 수술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마 거상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 수술은 두피의 절개를 하는데요. 절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부분 절개 방식, 또 관상 절개 방식 두 종류로 나뉩니다. 부분 절개 방식은 이마에 한 2-3cm 정도의 길이로 한 5개 정도 수직으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이 절개창을 통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거상한 조직을 엔도틴 같은 고정 핀을 이용해서 이마뼈에다가 고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내시경 이마 거상술 또는 엔도틴 이마 거상술이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 절개를 적게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반면 거상하는 파워는 절개법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관상절개법은 왕관 모양으로 절개한다고 해서 왕관에 그 관자를 붙여서 관상절개라고 하는데요. 양쪽 귀 앞에서 귀 앞까지 머리띠 모양의 절개를 하는 겁니다. 귀 앞에서 귀 앞까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절개가 머릿속 깊이 지나가는 것을 두피 관상 절개, 또 이렇게 모발선을 따라가면서 절개하는 것을 모발선 관상 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마 거상 수술은 내시경 이마 거상, 두피 관상 절개, 모발선 관상 절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모발선 관상 절개는 이 수술 결과의 특성상 이마 축소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상 절개 방식을 좀 더 비교해 보면요. 양옆의 절개선은 똑같은데 이마 가운데를 지나가는 절개선이 다릅니다. 두피 관상 절개는 이마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반면에 모발선 절개 방식은 이마 헤어라인을 따라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절개하면서 지나갑니다. 두피 관상 절개는 절기선이 비교적 길고 매끄러운 곡선인데 반해서 모발선 관상 절개는 절개선이 이마선을 따라가며 반듯하지 않고 빼틀빼틀 톱니 모양으로 절개를 합니다. 나중에 흉이 남을 때 흉이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직선으로 절개를 해놓으면 마치 가발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톱니 모양 절개를 하는 겁니다. 거상 시 절개선 아래 부위 조직을 잘라내게 되는데요. 두피 절개는 두피를 잘라내서 봉합을 하며, 모발선 절개는 이마 피부가 잘라내지게 됩니다. 두피 절개는 이마가 넓어지고 위쪽에서 잡아 당기니까, 그 다음에 모발선 절개는 이마를 잘라내니까 이마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수술 방법의 차이는 이마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입니다. 두피 관상 절개는 흉이 머릿속 깊숙한 곳에 남고, 모발선 관상 절개는 모발선 가까운 곳에 남습니다. 두피 관상 절개는 이마가 넓어짐으로 이마가 답답하고 좁고 그런 사람은 이마가 시원하고 좋아지겠지만, 이마가 넓거나 앞으로 이마가 넓어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부적합한 수술입니다. 수술 후 이마가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어지고
예뻐지려고 이마 거상을 한 건데 눈가 주름 좀 없어지고 눈썹은 좀 올라갔지만 이마가 넓어져서 예뻐졌다는 말보다는 이마가 시원해졌다, 훤칠해졌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약간 이거는 각도가 틀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피 관상절개나 내시경 이마 거상은 스스로 이마가 넓어 보이면 안 좋을 만한 분은 이런 수술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모발선 관상절개는 절개를 모발선에 하기 때문에 이마를 좁히면서 거상을 하고 제거내는 조직이 이마의 피부이므로 거상한 만큼 이마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마가 넓은 사람에서는 앞이마를 좁히면서 모발선이 내려오니까 앞이마가 좁아지죠. 눈썹은 또 눈썹대로 당겨주니까 올라가고 해서 얼굴의 3등분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수술법은 이마가 축소되는 게 특성이라 그냥 간단하게 이마 축소술이라고도 합니다. 흉이 직선이면 가발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어색하지 않게 한다 말씀드렸죠. 절개를 비스듬히, 이게 털이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르면은 털은 중간에서 잘리지만 모근은 남아있죠. 그 모근이 나중에 그 흉으로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흉에도 다시 털이 자라나게 돼서 흉이 가려지는 그런 식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가 아주 많이 넓지 않은 상태면 그리고 이마 쪽 문제보다는 눈 쪽 문제가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뭐 눈 주변에 찌푸린 근육을 뭐 없앤다든지 눈꼬리가 처진 근육을 뭐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 눈썹이 너무 눌려서 처졌다든지 눈썹 주변, 눈 주변의 문제점이라면 요전편, 상안면 2편과 3편에서 설명드렸던 눈썹 거상 수술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부종도 빠르고 좋습니다. 이마 거상 수술은 거상력이 아주 강한 관상절개 방식으로 잡아당기는 방법,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다 해도 절개선 근처에서는 힘이 아주 셀지 몰라도 당기는 힘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쌍꺼풀과 눈 주변만 갖고 비교해보면 눈썹과 거상 수술의 거상력이 훨씬 더 강력할 수가 있죠. 이마 아래 부위만 박리해서 이마를 도톰하게 함으로 이마가 오히려 좁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한편 이마 거상 수술 시 조직 고정 방식을 살펴보면은 관상절개 방식은 이마를 위로 거상한 다음에 남는 조직을 잘라내고 그냥 봉합을 하는 거겠죠. 두꺼운 두피를 잘라내고 봉합하니까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쫙 잡아당겨서 꼬매면 굉장히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거상력으로는 최고이겠죠.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두피를 잘라내지 않으니까 압축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접어서 압축하는 방식으로 거상을 합니다. 이때 조직이 아래로 다시 접은 조직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마뼈와 두피 사이에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을 하는데 이 고정하는 방법의 이름이 재료 이름이 엔도틴 또는 뭐 스크류 또는 터널링 이런 방식 등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도틴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보통 절개한 곳 근처에 모발선 근처에 두세 군데 뼈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나 주변부터 광대뼈까지 넓게 박리를 해서 견인에 저항하는 조직들을 뼈로부터 잘 다 떼내주고 두세 군데 정도 엔도틴이나 스크류 이용해서 뼈에 고정을 합니다. 모든 이마 거상술에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골막하 박리를 광대뼈를 넘어서 상악골, 팔자주름 있는 데까지 입꼬리 부분까지 연장을 해서 중면부 거상 수술을 같이 진행하거나 심부볼 부위에 이물질 덩어리가 있거나 그래서 볼이 늘어진 경우라든지 안면신경마비로 입꼬리가 처졌다든지 또는 뭐 단순한 노화로 심부볼 하수가 왔다든지 마리온 라인이 심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엘라스티쿰이라는 실리콘 실을 걸어서 심부볼 또는 입꼬리 거상을 같이 하면 측두부 근막에다 걸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이마 거상 수술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내시경 이마 거상, 두피 관상절개, 이마 축소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
두피가 환상적인 이마거상, 이마 축소술, 이 세 종류의 이마 거상술과 요 전편에서 말씀드린 눈썹화 거상술, 이렇게 네 가지 수술 중에 하나면 이마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수술법은 장점, 단점, 수술 효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 중 어떤 수술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각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선택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보면 다만 환자의 상태와 증상과 요구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마 넓이가 넓어져야 되냐, 좁아져야 되냐, 거상력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회복 속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냐, 조금 늦어도 되느냐, 직접 눈으로 보고 수술을 해야만 되는 수술이냐, 아니면 내시경 봐도 되느냐, 또는 뭐 눈 쪽에 문제가 많으냐, 아니면 이마 위쪽에 문제가 많은 거냐, 또는 반응 문제 등은 어떻게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수술 이마가 넓어지는 효과는 두피관상절개 내시경 이마가 넓어진다고 그랬고요. 두피관상절개는 특히 피부판을 뒤집어서 안쪽에 골막에다 슬라이스를 쳐서 골막을 늘려서 마치 포 늘리듯이 이렇게 늘려서요. 이마 주름을 강한 힘으로 당겨서 펴주기 때문에 이마가 좁고 답답하고 주름이 깊은 사람한테서는 이마를 펴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도 이마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두피 관상절개만큼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마가 좁아지면서 거상하는 방법으로는 모발선 이마 축소술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마가 넓은 대머리에서 하던 수술입니다. 대머리가 넓으면 이쪽 위쪽에 두피가 있는 곳에다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늘려가지고 한 달쯤 늘려서 크게 두피 있는 조직을 늘려서 밑으로 모발선을 끌어내리는 식의 그런 식으로 수술도 하기도 했어요. 그건 이제 두 단계 나눠서 하는 거지만은 그냥 지금은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땡길 일이 없으니까요. 이마를 좁히면서 눈썹 부위를 거상함으로 이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다고 했죠. 눈썹 거상 수술은 눈썹이 올라가면서 이마가 좁아지고 볼록해지고 거상력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두피를 잘라내는 절개 방식이 내시경 방법보다는 힘이 좀 더 세고요. 눈썹 거상 수술은 눈썹 아래만 거상을 하는 거죠. 회복 시간은 대개 이제 몇 달 걸리지만 실 제거하는 걸로만 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으로 본다면은 보통 내시경은 5일에서 7일이면 돌아갈 수 있고요. 절개 방식은 10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이 아닌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이마 이물질이 많아서 이물질 덩어리가 많다든지 이마뼈가 울퉁불퉁해서 갈아줘야 된다든지 또는 광대뼈 윤곽수술을 같이 축소수술을 같이 열면 광대뼈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대뼈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마를 융기시키면서 거상수술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럴 땐 내시경으로는 하기보다는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조작하는 것이 당연히 편하고 좋겠죠. 이마 쪽은 별로 문제가 없고 처진 눈썹만 문제가 된다든지 눈 주변만 문제가 된다. 눈 주변에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근처에 근육을 잘라준다든지 이런 거라면 눈썹과 거상 수술이 좋습니다. 어떤 수술을 택하더라도 체질이 나쁘지만 않으면 반응 문제는 생각지 않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질이 나쁘면 어떤 수술을 해도 흉이 튀어 올라온다든지 보기 흉하게 튀어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겠죠. 어느 수술을 선택하든 환자의 증상과 욕구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수술 전에 이런 수술들을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의사와 상담도 필요하고 또 어떤 욕구에 맞는 게 좋은 수술인지 많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의사마다 개인적인 견해가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 수술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수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좋다고 그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경험이 골고루 있지 않아서 그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 이마 주름이 없어지고 눈썹이 편안해졌습니다. 역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 환자로서 이마가 많이 예뻐졌어요. 역시 이분도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 환자인데, 이분은 내시경으로 수술했지만 이렇게 좁은 이마와 깊은 주름의 이마는 이마를 조금 더 넓히면서 수술을 당기는 방법으로는 두피 관상 절개 방식을 선택해서 수술을 해도 좋습니다. 실리콘 보형물로 이마를 융기시키면서 두피 관상 절개를 거상한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도 내시경으로 하기보다는 두피 관상 절개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내부 이물질 덩어리를 제거를 하면서 거상을 할 경우는 두피 관상 절개로 이물을 제거합니다. 아까 말한 모반선 전개 이마 축소 수술 환자인데요. 약 3cm 정도 폭으로 이마를 제거해서 좁아진 모습입니다. 몇 개월 후에 보면 흉이 잘 안 보이고요. 이게 가운데 이 사진은 10일째 실 뽑은 후 모습이고요. 모발선 절개 이마 축소술, 이마가 많이 좁아졌죠. 이거는 두피 속에 조직 확장기를 집어넣어서 두피를 늘려서 한 달 후 정도로 2차에 나눠서 이마를 좁힌 모습이고요. 눈썹 거상 수술, 눈썹 거상 수술을 하면 이마가 이렇게 좁아지고 도톰해집니다. 도톰해져서 예뻐지죠. 역시 눈썹 거상 수술로 이마가 좁아진 모습입니다. 오늘 이마 거상 수술의 종류가 필요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개인 의견이므로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2020년 설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